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이제 원서 접수도 다 끝났죠, 그죠? 그럼 이제는 시험 칠 날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10월 26일이니까 한 80일도 채 안 남았네요, 그죠? 지금부터는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마 되돌아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전부 다 서초동 법원 앞에 다 있다, 안 있다? 있어요. 학창 시절에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있어요. 저 역시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중고등학교 때 땡땡이 치고 놀은 거 있죠. 그 중고등학교 6년이 인생 60년을 좌우를 하거든.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만약에 뭐 다 있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주 패서라도 공부를 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과정도 공부를 했고 기출 문제집도 공부를 했고 지금 예상 문제집을 공부를 하고 있거든. 그럼 지금 이제 한번 약 80일이라면은 문제 위주의 공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론이 저절로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 백서는 113문제가 아마 나와 있을 거거든. 그 113문제인데 요것만 딱 하면 요거를 가지고 8월 달에 한 20일 남았거든. 20일 동안에는 이것만 갖고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 10월 달에 되면 동형 모의고사가 있답다. 이제 그 동형 모의고사 160문제거든. 저는 문제를 낼 때 가능한 한 중복되는 지문은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160문제만 나중에 9월 달, 10월 달에는 160문제만 공부를 딱 하면 돼. 맞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는 시험장에 가지고 하는 100개 지문이 있어요. 100개 지문. 그것만 딱 들고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만 암기를 하는 거라. 작년에 100개 지문 중에 6개가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럼 합격이다, 합격 아니다? 합격이지. 이게 절차법은 법의 개정이 되지 않고 출제했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면서 말장난을 치는 거거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 밴드에 합격 보장만 있답다. 8월달, 9월달, 10월달 12회 모의고사 매주 24문제씩 나간다, 안 나간다? 24문제 나가고 있죠. 목소리가 지금 자꾸 다운되고 있어요. 그 말은 합격 보장반에 가입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다운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매주 24문제가 나가.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10번이 남았다면은 240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여기 이제 100문제라고 칩시다. 100문제, 동형 모의고사 160문제 하면은 260문제. 그 다음에 24문제를 10번 하면 240문제잖아요. 그러면 최소 600문제는 된다, 안 된다? 네. 그럼 합격이다, 합격 아니다? 합격인 거예요. 우리는 공시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150문제만 딱 공부하면 되거든. 150문제 속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절차법은 응용이 없습니다. 민법은 실체법이기 때문에 응용이 있거든. 우리 공시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응용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내는 거예요. 원리를 묻는다, OX를 묻는다. 그 원리를 묻는 게 아니에요. 민법은 원리를 묻거든. 이거는 OX를 물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막판에 가면은 암기를 해야 되는 거라. 맞다? 맞지. 이제 잔소리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합격 보장반에 가입을 하고 싶다면 부동산 공시법 밴드 공지사항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그 아무나 가입 못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 3번 이상 시험 문제 안 내면 탈락입니다, 전부 다. 탈락인데, 여기 우리 학원에서는 탈락시켰다, 안 시켰다? 안 시켰어요. 제가 알고 있으면 안 시켰어요. 모르면 탈락시킨 겁니다. 왜냐? 아는 사람을 거기에 탈락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돼. 자,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우리 이게 해설이 옆에 딱 나와 있거든. 그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딱딱딱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책에 다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처음에 가보면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일어났거든. 자, 보세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와,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가압류 등기와 저당권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가압류는 어디에 합니까? 갑구야지. 갑구야죠. 저당권은 어디에 합니까? 을구야지. 그럼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르면 순위번호다, 접수번호다, 접수번호.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답은 이겁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거든. 만약에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갔다면 소유권자 안 씁니다. 그러나 전세권의 가압류, 저당권의 가압류라면 앞에 전세의 가압류, 저당의 가압류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럼 안 썼다는 거는 소유권입니다. 그러면 기억은 X예요. 두 번째, 가등기 제3자 명의일 때 봅니다. 본등기는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오더와이더 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했거든.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소유자는 누구다? 갑은 병에게 매매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을이 본등기를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정리합니다. 요 3번이 우선이다, 2번이 우선이다. 2번. 그 요거로 문자로 말하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무슨 순위? 가등기 순위. 그럼 요거는 몇 번이다? 2번. 요거는 몇 번이다? 3번. 그럼 요거는 오더 와이더 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디귿은 있잖아요. 지문으로 띄우거든. 띄우는데 답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그럼 핵심은 이거예요.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공부를 하세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면은 자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별개. 그러나 이거는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은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 그럼 이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대해서 당연히 미친다. 미친다. 그런데 단서에 건물에만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토지에는 효력이 있다 없지. 그럼 건물에만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이 건물하고 토지는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 요거를 지문으로 띄우거든.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오더 와이더 리얼은 갑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 조력이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더와이더 그럼 여기서는 이 세 개 지문을 시험장에 띄우거든. 띄울 때 잡으세요. 등기는 정답입니다. 전산정보 처리 조력이 저장된 때 뭐 됐다? 접수됐지. 맞아요? 네.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오더와이더 그럼 요 글자가 와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래서 여기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 조력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다. 그럼 결론은 이 두 개를 묶어보세요. 이 두 개는 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아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는 오더와이더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화 벌였을 때 효력이 없다다, 있다다. 자,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요래만 딱 하세요.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 등기를 하고 넘기느냐 바로 넘기느냐 이 말이거든. 오케이? 답을 딱 가져갑니다. 전부 다 바로 넘깁니다. 그런데 한 개만 예외가 딱 있어요. 그게 유정입니다. 유정. 자, 정답입니다. 유정은 등기된 부동산을 유정할 수 있다. 이제 맞아. 그럼 상속등기 거쳐요, 안 거쳐요? 안 거쳐야지. 미등기 부동산을 유정할 수 있다. 있다. 이때 특정 유정은 상속인 명의로 보도는 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그러나 포괄 유정은 상속인 명의로 보도는 게 한다, 한다? 안 하면. 그러면 답만 딱 가보세요. 사망이라는 표현이 딱 넣으면 유정에서 미등기 부동산 특정 유정만 상속인 명의로 보도는 게 하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그거를 가장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 글자를 보세요. 갑하고 병어라고는 부자지간입니다. 자, 보자입니다. 그 등기부는 지금 요것밖에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버지 사망했어요. 소유자 누굽니까? 을. 근데 아직 상속 등기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답다. 이제 왜죠? 그러면 을은 상속 등기하고 등기를 넘겨야 되느냐? 오케이? 네. 바로 넘겼느냐? 이 말이거든. 맞아요? 네. 그럼 정상적으로 하면 요거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요? 넘겨. 그럼 요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바로 넘어갔어. 자,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에 소유자 누구다? 병. 여기 소유자 누구다? 병. 이래 해도 병. 이래 해도 뭐다? 병. 그럼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럼 하면 끝글자는 전부 다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통과했어. 자, 그러면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자, 이렇게 옵니다. 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래 나눴어요. 자, 풀어봅니다. 2번 저당권에 설정된 후 1번 저당 일부에 부기등기가 이르는 경우 배당에 있어서 2번 저당권이 부기등기에 우선한다. 오덱스다. 잠깐만 보세요. 여기에 1번에 저당권이 있지. 그러면 저당권에 이전할 수 있다. 그럼 이전하면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 그럼 여기 이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이거는 뭐다? 부기등기. 그럼 이제 이번에 또 저당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오더와이더. 그럼 이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보다 우선이다, 우선하이다, 우선. 그럼 여기 보세요. 2번 저당권이 우선입니까? 부기등기가 우선입니까? 부기등기.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쓰세요. 모르겠거든. 부기등기가 우선이지. 맞다. 맞지. 그렇게 딱 정리를 해두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그럽니다. 1번 건저당이 말소되네요. 자입니다. 1번 건저당이 여기 딱 가져오세요. 회복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럼 3번 건저당권에 우선한다. 오더와이더. 다시 합니다. 말소 회복 등기의 순위는 종전 순위에 회복한다. 오더와이더. 몇 번이 잘못 말소됐다? 1번. 그럼 회복도 몇 번이다? 1번. 그럼 1번은 3번에 우선한다. 우선 안 한다? 우선하지.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지. 자, 그럼 요 그림을 잠깐 볼게요. 1번에 건저당권이 있거든. 입니다. 2번에서 1번을 마소시켰어요. 그럼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니까 3번에 새 저당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여기다가 표시를 했어요. 여기다가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요 1번 저당권이 잘못 말소가 된 거예요. 그럼 1번 저당권이 잘못 말소가 되면 회복을 하죠. 그럼 말소 회복 등기의 순위는 시작 1번. 맞아요? 네. 그럼 요게 회복을 하면 이것보다도 우선이다, 우선 아니다? 우선. 그럼 표시를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표시를 놨어요. 맞아요? 그럼 번호를 보면 알죠? 요게 회복을 하면 3번보다 우선이다, 우선 아니다? 우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결했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답다, 없다. 그럼 요 1번, 2번, 이건 틀린 것이고, 이건 뭐고? 틀린 것이.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리얼입니다.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있다, 없다. 시작. 있다. 그럼 없다니까 틀렸어요. 네. 그 다음에 건전한권 설정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답다. 시작. 있다. 자, 이게 이제 무효 등기 유용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볼 때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에 가면은 추정력이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거든. 오케이? 네, 그 추정력에 OX를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답만 딱 외우세요. 추정력은 갑구, 을구, 권리 관계에서는 인정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표제부에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추정력은 종국 등기입니다. 예비 등기는 가등기에서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마다 있다. 그러나 전 소유자가 양도한 사실을 부인했다면 추정력은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시 할게요.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의 추정력이다, 점유의 추정력이다. 시작. 등기. 그래 딱 정리를 하면 되고. 자, 요래 보세요. 답을 딱 외우세요. 무효 등기의 유용은 갑골구에서만 인정을 합니다. 표제부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요 밑에 글을 외워버리세요. 자, 지금부터 요거를 딱 외워버리세요. 집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부동산 표시가 있고 권리 관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지. 그러면 이게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부. 요게 부동산 표시, 이거는 권리 관계잖아요. 그러면 답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다는 말은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이게 5면 이거는 X입니다. 이게 5면 이거는 X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걸 여기서 딱 정리를 하는 거라. 자, 그럼 보세요. 표제부는 부동산마다 표시. 그럼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 글자를 쓰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험장에 가면 이 글자를 쓸 수도 있고 이 글자를 쓴다 이 말이에요.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표제부는 매도인에 신청한다 1월. 그럼 요 두 개를 묶었어요. 그럼 멸실 등기는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 그럼 표제부는 매도인이다 1월. 그러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은 뭐 없이, 지체 없이. 그대로 딱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리합니다. 표제부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입니다. 그럼 표제부는 단독 신청이죠. 자, 칠판을 봅니다.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인감 등기비정보 제출하지 않아. 맞아요? 그럼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해관계인의 선을 첨부하지 않아. 표제부의 1, 2, 3, 4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갑골구의 1, 2, 3, 4는 무슨 번호? 선의번호. 여기까지는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표제부에는 접수 연월 일은 기록해야 하네요. 해. 그러나 접수 번호는 기록해야 하네요. 안 하지. 표제부는 접수번호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표제부에는 가등기, 부기등기, 추정력, 무효등기 이용할 수 시작 없다. 요 그대로 외워버리면 되는 거라. 그대로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등기소 등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여기서 등기사무의 위임권자는 시작 대법원자,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는 시작 상급법원의 장.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봅니다. 등기사무 정직권자는 지방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이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3번.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시작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맞아요? 네. 그러면 자기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이 등기사무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상식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딱 외우면 되는 거랑. 딱 외우면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는 시작 상급법원의 장, 등기사무 위임권자, 등기사무의 정직권자, 등기부 복구 손상방지권자 시작 대법원장. 그럼 여기서는 나중에 가면은 여기에 위임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러니까 등기사무 복구는 다시 할게요. 지적공부가 분실이 돼서 복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그럼 지적소관청이 복구를 하지. 그러나 정보처리 시스템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복구를 해야 하네요. 해. 등기부 복구는 대법원장이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는데 아랫사람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위임할 때 답은 이겁니다. 등기부가 있고 신청서가 있다, 없다? 있지. 등기부는 누구한테 위임한다?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신청서는 누구한테 위임한다? 지방법원장. 이렇게 해두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이건 단순한기입니다. 단순한기. 자, 그러면 이제 통과됐어요. 한 달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요 두 개를 묶어 보세요. 자,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어드바이더 O.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 자, 칠판을 잠깐 봅니다. 여기서 반출은 글자로 봅니다. 여기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보세요. 등기부 해보세요. 이것도 무슨 부? 등기부. 그러니까 요렇게 묶으세요.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없다. 신청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답은 여러분들 글자를 잠깐만 볼게요. 법에 등기부가 있고 등기부의 부속 서류가 있고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가 있잖아요. 개수가 몇 개? 이걸 두 개로 나누는 거라. 재하고 공부할 때는 항상 여러 개가 있으면 몇 개로 나눈다? 두 개. 이거 무슨 부? 등기부. 무슨 부? 등기부. 그럼 요렇게 한 개, 요렇게 한 개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부가 중요하다. 신청서가 중요하다. 등기부. 그러니까 이거는 한 부대로 못 나가는 거라. 맞아요? 네. 그럼 요거 이해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러면 이제 국어 시간입니다. 요거 이해했죠? 네. 그럼 칠판을 보세요. 등기부와 부속 서류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없다. 어드바이더 답입니다. 이거를 합친 글자가 이거지. 맞아요? 네. 이게 뒷글자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이 뒷글자로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앞에 무슨 자만 등기부, 요러면 반출해서는 요렇게만 하면 돼요. 열람 발급에서는 틀립니다. 반출입니다. 반출. 이해했다, 안 했다? 해지.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 기록은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요거는 이제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5번을 묶으세요. 그럼 4번으로 갑니다. 신탁 원물은 그 증명도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 발급한다. 어드바이더 O. 이거는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자 번호를 붙입니다. 1, 2, 3, 4, 이 네 개는 넓은 의미로 등기부다, 등기부 아니다. 이게 등기부의 부속 서류입니다. 요게 등기부의 부속 서류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이것도 등기부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야 안 돼요? 네. 단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라.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네 개를 다 쓴다, 한 개만 쓴다, 한 개만 쓴다 이 말이야. 시험장에 가면 이거 한 개만 쓰지. 네 개를 다 안 쓴다 이 말이에요. 한 개만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신탁 원부라고 썼지. 그럼 이걸 매매 도면이라고 쓰든 매매 목록이라고 쓰든 공동담화 목록이라고 쓰든 네 개를 한꺼번에 다 쓰든 답은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그걸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 여기는 열람 발급입니다. 자 보세요.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여러분들 이해관계 있는 부분 안에 열람 및 발급 오덱스다 X 발급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잠깐만 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여기는 등기부고 요거는 반출해서 나오는 말이고 오케이 이거는 등기 기록이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등기부라는 거는 컴퓨터를 말하는 것이고 등기 기록은 요 한 장을 말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전체를 말할 때는 시작 등기부, 한 장을 말할 때는 시작 등기 기록. 우리가 여기서 한 장이라는 거는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이거를 말하는 거지. 맞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구별해야 됩니다. 개수가 몇 개? 개수가 몇 개? 또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요거 시작 하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 놓으면 무조건 두 개로 나누라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야 안 돼요? 네. 그럼 대리인이 할 때도 위임장은 필요가 없다. 그럼 이거는 아무나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조심합니다. 열람이라면 발급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대리인이 할 때는 위임장 첨부 해야 돼, 안 돼요? 해야 해요. 그거를 딱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거를 딱 정리해두면 돼요.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잘했어요. 한 장을 넘깁니다. 자,
이제 이게 아파트 등기부거든. 요거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돼. 자, 처음에 갑니다. 등기부입니다.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 어드와이더. 잠깐만 여기서 항상 집합 건물이 나오면 제 손을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요 101동에 표제부가 있답다, 있지. 요 1701호에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답다, 있다. 이게 한 개다, 한 개 아니다. 이게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해. 그럼 이거는 답으로 만드는 문구가 아니지. 그대로 띄운다 이 말이야. 맞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2번, 5번을 묶으세요. 그럼 3번, 4번을 그걸 놔두세요. 1번입니다. 저기 뭡니다. 일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얼구 어더와이더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몇 개? 2개. 이걸 상하로 나누어야 안 나눠요? 나누지. 그럼 여기입니다. 일동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에 들어간다. 어더와이더. 자, 그럼 좋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잠깐만 와볼게요. 이 두 개는 이해했다 안 했다? 그럼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 2개. 그럼 이제 잠깐만 표제부가 2개라는 게 일동에 표제부가 있지. 요 1701호 전유 부분에 표제부가 있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이걸 다시 상하로 나눠야 안 나눠요? 상하로 나눈다. 그럼 상하로 나눌 때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가 시험 문제다 이 말. 그럼 2개만 차이 나는 거라. 2개만.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잠깐만 와볼게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할게요. 요거는 무슨 동? 1동. 이거는 무슨 동? 1동. 요거는 무슨 부분? 전유 부분. 요 차이점입니다. 여기는 시작. 소재, 지번, 명칭, 번호잖아요. 그러면 요 3개 있죠. 요 3개. 이게 여기 밑에 봅니다. 전유 부분에 봅니다. 전유 부분에는 번호밖에 안 나오지.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 칠판을 보세요. 자, 이게 소재다, 소재 아니다, 소재. 요게 지번이다, 지번 아니다, 지번. 이게 명칭이다, 명칭 아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101동의 소재 지번과 1701호의 소재 지번은 같아, 안 같아? 같으니까 2군데 안 쓴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쓴다, 이 말. 그게 어디에 쓴다? 1동. 번호는 101동이 번호입니다. 1701호가 번호입니다. 번호는 둘 다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그럼 요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그거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거는 뭐다? 대지권의 표시. 그러니까 딱 단순하게 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에다가 기록한다? 1동. 대지권의 표시는 어디에 한다? 전유분.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 남은 게 대지권 등기거든. 요거는 바로 다음 문제에서 나와. 그럼 일단 구별했다 안 했다? 빨리 했다고 그러세요. 했어요? 아니 이거 해야 됩니다.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게 모를 때는 긴 글자가 앞에 오고 짧은 글자가 뒤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그건 딱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만 와볼게요. 표제부에는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어디다? X. 접수 번호는 접수 연월일은 기록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요리 와볼게요. 자, 이게 접수다, 접수 아니다? 접수. 그게 연월일이지. 그럼 요게 100호, 이게 접수 번호지. 맞아요. 그러면 표제부에는 접수 번호를 기록한다는다? 안 하지. 잠깐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다는 건 알죠? 그럼 여기 요렇게 하면 구가 같아, 안 같아? 요렇게 하면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았을 때는 무슨 번호? 무슨 번호? 그럼 요렇게 하면 구가 같아, 다르다? 이거는 무슨 번호? 그러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왜 접수 연월일까지만 쓰면 되지. 왜 접수 번호까지 쓰는데 그거는 갑구와 얼구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 번호가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칠판을 보세요. 갑구와 얼구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 번호가 필요하다 이 말. 그러면 표제번호 관계가 그래서 표제번호는 접수 번호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거 딱 외우세요. 이건 많이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접속을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조심해서 봅니다.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명칭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어디다가 기록한다? 일동에다가 일동에.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정답은 몇 번? 3번. 그럼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잠깐만. 자, 요 1, 2, 3, 요 3, 4, 5번을 이해합니다. 표제부에는 접수연 원리는 기록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딱 하고. 그 다음에 1동에는 소재 지번 명칭은 어디에 들어간다? 1도. 전유 부분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된다. 그걸 딱 암기하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뭐다? 1도. 대리권의 표시는 뭐다? 전유 부분. 요래만 딱 이해하면 된다. 그걸 이제 외우는 거예요. 딱 외워야 됩니다. 다 통과. 됐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거든. 자, 봅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내놨죠.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여기다가 별표를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해마다 지문으로 띄웁니다. 해마다 띄웁니다. 결론은 대리권의 변경 등기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다, 있다다, 시다, 있다. 요거 항상 공부할 때 이래만 딱 공부를 하세요. 집합 건물은 표제부를 배운다, 갑골구를 배운다, 표제부. 그럼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주민 전체가 가서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주민 전체가 가서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대표자 혼자 가서 대위 신청해도 돼야 안 돼요? 돼. 결론, 표제부에는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그게 답입니다. 이해관계는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위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시험에 내면은 요 끝글자를 갖고 답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있다 이러면 O, 없다면 뭐다? X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지적소관청 촉탁으로 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시작. 직권. 자,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요거 이해하면 이제 하산해도 됩니다. 칠판을 보세요. 자, 요거 이해하면 하산해도 됩니다. 자, 요렇게 되졌죠. 세 개만 공부하면 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다, 별개 아니다? 별개. 그러면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요. 그럼 요 건물 등기부 이라면은 일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답다, 있다.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있답다, 있지. 요거와 요거의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있답다, 있다. 그럼 요거 차이할 때 요게 상단 하단이거든. 그럼 상단에는 일동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의 표시. 그럼 시험에 물을 때 대리권의 표시가 뭐냐,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이걸 어디에다가 기록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 1도 무슨 부분? 전유 부분. 됐다 안 됐다? 됐다. 두 번째는 소재, 지번, 명칭은 일동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전유 부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돼. 그럼 요거 이제 두 개는 됐다 안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이거는 답을 이렇게 풉니다. 대리권 등기는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을 하는 거라. 건물 등기부도 해야 하네요? 해. 여기 무슨 자가 나와 있다? 나와 있죠? 이거를 부를 때 무슨 등기라고 부른다? 대지권 등기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도 해야 하네요? 해. 이거는 시작.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럼 핵심은 이 글자예요. 이걸 딱, 요거는 대리권 등기고, 이 대리권에는 뜻의 등기고. 맞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답입니다. 아파트는 건물을 배운다, 토지를 배운다? 건물을 배우지. 토지는 안 배워요. 근데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어디 놓는다? 토지. 그러면 시험 문제 무조건 정답은 이게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 이제 해결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러면 요게 건물 등기부는 시작. 대지권 등기. 요거는 시작.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표제부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시작. 단독.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시작. 토지, 무슨 구? 해당구. 요 해당구가 갑구, 무슨 구? 을구. 대리사용권의 소유권이면 어디로 가라? 갑구.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어디로 가라? 을구.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걸 몰란다. 제 손을 잠깐 볼게요.
두 번 하는 등기를 두 번 하는 게 세 개가 나와. 여러분들 아는 거 해볼게요. 지역권 등기는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그럼 두 번 하는 등기는 하나는 신청, 하나는 직권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여기도 하나는 뭐다? 신청. 하나는 뭐다? 직권. 그러면 이제 아는 거 해볼게요. 어려운 거 해볼게요. 그럼 지역권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공동이다? 그거는 왜냐? 을구니까 무슨 신청이고? 공동 신청이고. 이거는 을구다, 표세부다? 그러니까 무슨 신청이고? 단독이지. 맞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해결했어요. 요거 이해됐죠? 그럼 요거는 건축물대랑 소관청의 촉탁이 아니고 시작. 직권. 그럼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줄 알아야 됩니다. 대지권이 요 두 개를 묶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를 출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대리권이 무슨 권을 물을 때? 지상권을 물을 때. 그럼 대리권이 지상권이라면 지상권, 전세권, 무슨 권? 임차권. 그럴 때의 답하고 이 대리권이 무슨 권이다? 소유권이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대리권이 지상권일 때 토지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시작 있다. 요거 이해한다, 못한다? 자,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다? 대리권이 소유권일 때 건물만, 토지만 저당권 설정해서 있다다 없다다 시작 없다. 그러면 요 두 개만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집안을 잠깐만 와볼게요. 여러분들 자 잠깐만 집안 잠깐만입니다. 요거 한번 줄 거 보세요. 무슨 권? 대리권이 소유권일 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리권이 무슨 권? 그러면 대리권이 소유권일 때는 이거를 갖고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공부를 해볼게요. 대리권이 소유권일 때는 이거를 갖고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집안을 잠깐 와봅니다. 대리권이 소유권일 때는 자 이렇게 잠깐 와볼게요.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 이렇게 되어져 있지. 그럼 이렇게 되어져 있지. 맞죠? 네. 그러면 여기에 1701호입니다. 그럼 1701호를 나타내는 게 요 윗칸이지. 맞다. 그러면 1701호에 사는 사람이 땅을 사용할 수 있다. 그거를 나타내는 게 이 칸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요 위에 보니까 1701호 됐고, 그럼 요 사람이 요 땅에 무슨 권을 갖고 있다? 소유권을 갖고 있죠. 이 소유권은 단독 소유다, 공동이다? 공동이니까 지분이 있다. 그러면 5,000분의 77이라는 말은 땅의 면적이 5,000이고 그 중에 17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럼 지금부터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1701호 소유자가 갑이라고 봐요. 그럼 여기에 있는 5,000분의 7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갑. 그럼 이 두 개가 분리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은 갑이 1701호를 을에게 매매를 하면 갑이 갖고 있던 대리사용권도 을에게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이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 건물만 소유권 이전할 수는 시작 없다. 건물만 저당권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여기 저당권이 들어오면 여기도 자동으로 저당권이 들어가는 거지. 맞다. 그러면 여기에 건물만 처분에 제한해 등기할 수 시작 없다. 여기에 가압류 들어오면 여기도 자동으로 가압류가 들어가는 거지. 맞아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토지만 소유권 이전, 토지만 저당권, 토지만 가압류 들어올 수 시작 없다. 이거 됐다, 안 됐다? 이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이해됐다면 자, 이제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요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정답입니다. 대리권 여기 소유자가 누구다? 가. 여기 누구다? 가. 요 두 개가 분리되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건물만 소유권 이전, 건물만 저당권, 건물만 가압류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토지만 소유권 이전, 토지만 저당권, 토지만 가압류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했죠? 자, 이제는 아파트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학원 빌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원 빌딩도 집합 건물이다, 집합 건물 아니다? 집합 건물입니다. 그럼 여기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건물이 있지. 그럼 그 토지 주인이 누구다? 갑이 이 토지를 을에게 전세 줬다. 요것만치만. 토지에 요것만치만 전세 줬어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자 누구다? 갑. 토지에 대한 소유자 누구다? 갑. 토지 일부에 전세를 줬다고 해서 소유권 변한다. 아멘. 그러면 토지만 소유권 이전하다. 토지만 전세 줄 수는 시작 있다. 그러면 토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설정할 수 시작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이제 거꾸로 해봅시다. 요 빌딩 있잖아요. 요 빌딩, 요 건물, 요거는 이제 없다고 쳐요. 토지의 소유자 누구다? 가. 건물의 소유자 누구다? 가. 그럼 요 건물을 을에게 전세권 줄 수 있다. 그래도 소유자는 누구다? 갑. 맞아요. 네. 그럼 칠판을 잠깐만 보세요. 옆에다가 이제 필기하세요. 아직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건물, 여기에 부동산 표시가 있지. 그다음에 권리 관계가 있지. 여러분,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지. 소유권 이외하면 용익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답다. 있지. 그럼 요게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 나머지는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 무슨 권? 소유권. 무슨 제한? 처분에 대한. 자, 요거 이해됩니다. 건물만 소유권 이전할 수 시다. 없다. 그럼 건물만 전세 줄 수는 시다. 있다. 요게 답이에요. 이제 썼어요. 제가 안 써도 안다 모른다. 압니다. 그러니까 요거 X 하면 이거 뭐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토지만 소유권 이전할 수는 시다. 없다. 토지만 저당권 줄 수는 뭐다? 없다. 그럼 토지만 전세 줄 수는 뭐다? 있다. 건물만 전세 줄 수는 뭐다?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해결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썼어요, 안 썼어요? 제 얼굴만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발을 해가지고 염색을 했기 때문에 엄청 잘생겨졌거든. 옛날에 좀 구직구리했는데. 좀 그렇죠? 자, 그럼 요거 이제 또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요렇게 이제 딱 갑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은,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지사용권은 소유권이에요. 그 말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나,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남의 땅을 빌려서 건물 지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요 토지를 보세요. 토지입니다. 요게 을이 있고 갑이 있어요. 요게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누구다? 을. 맞아요? 네. 그럼 요 갑이 을의 땅 빌릴 수 있답다. 있지. 그럼 빌렸다면은 갑은 지상권을 설정했다면 갑은 시작 지상권자, 을은 시작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갑은 시작 전세권자, 을은 시작 전세권 설정자. 그럼 이거에서 여기서 지상권자, 전세권 설정자를 물었을 때 요 을을 물을 때는 지상권 설정자로 말하는 게 아니고 요거 읽어보세요. 무슨 자? 토지 소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갑입니다. 기준으로 갑을 잡았어요. 갑이 을의 땅을 빌리고 지상권을 설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갑이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답다. H. 자,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다? 가. 토지의 지상권자가 누구다? 가. 그럼 이 두 개를 분리 처분할 수 뭐다? 없다. 그게 무슨 권이다? 대리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의 답입니다. 갑은 토지에 대한 권리 있어요, 없어? 있어. 건물에 대한 권리 있어. 을은 토지에 대한 권리 있어, 없어? 있어. 건물에 대한 권리는? 그럼 을은 분리 처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만 딱 합니다. 갑이 들어가면 전부 다 뭐다? X. 을이 들어가면 전부 다 뭐다? O.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갑인지 아닌지 해볼게요. 갑은 정답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무슨 권을 갖고 있다? 지상권. 건물에 대해서는 무슨 권? 소유권. 저 정리합니다. 갑이 건물을 병에게 매매를 해요. 그러면 갑이 갖고 있던 지상권도 병에게 같이 가야 돼요? 따로 가야 돼요? 같이 가요.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 건물만 소유권 이전할 수 시작 없다. 건물만 저당권 들어올 수 뭐다? 없다. 건물만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없다. 자, 그러면 지상권만 이전할 수 시작 없다. 지상권만 저당권 설정할 수 시작 없다. 그럼 결론만 딱 이해합니다. 갑이 들어가면 모르면 전부 다 X입니다. 그럼 을이 들어가면 전부 다 O입니다. 그럼 이해했다 안 했다? 자, 을 설명합니다. 을, 땅 주인이 누구다? 을. 그러면 땅 주인이 땅을 병에게 매매했다고 쳐요. 맞아요? 네. 그러면 토지 지상권자는 누구다? 가. 건물에 대한 소유 누구다? 가. 땅 주인이 땅을 매매하더라도 이 두 개는 분리처분 이단이다? 아니죠. 결론만 딱 합니다. 을은 토지에 대한 권리만 갖고 있고 건물에 대한 권리가 없으니까 을은 대지권 이단이다? 아니에요. 갑은 대지권 이단이다? 이다. 그럼 결론입니다. 갑이 들어가면 전부 다 X, 을이 들어가면 전부 다 O 이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을병으로 답해 봅시다. 갑을로만 답합니다. 건물만 전세권 이전 누굽니까? 가. 건물만 소유권 이전 누굽니까? 가. 건물만 가압류 누굽니까? 가. 그 토지 여기입니다. 요 지상권의 저당권 누굽니까? 가. 지상권에만 가압류 누굽니까? 가. 할 수 시작 없다. 자, 정답입니다. 대지권이 지상권일 때 토지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 누굽니까? 할 수 시작 있다. 대지권이 전세권일 때 토지 등기부상의 토지만 저당권 갑이다 을이다 할 수 시작 있다. 자, 지금부터 답입니다. 갑이 들어가면 전부 다 시작 X, 을이 들어가면 뭐다? O. 우와, 잘했어. 됐다 안 됐다? 지금 더뭐다 대답은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또 멍하거든. 멍합니다. 앞으로 5번 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그림을 잠깐만 한 번만 더 높아지면서 한 번만 더 할 때 여러분들 요 그림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갑, 을로만 딱 구별하고 갑이 들어가면 전부 다 X, 을이 들어가면 전부 다 뭐다? O. 됐죠? 네, 그래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에 풀어놓고 갑시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놓죠. 대지권에 대한 효력 있는 등기가 되려면 토지 등기 기록 해당구. 요 해당구가 시작. 갑구, 을구. 갑구, 을구는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르니까 순위번호다, 접수번호다? 접수번호지. 맞아요. 네. 자, 잘했어요. 통과. 자, 9번으로 갑니다. 요 지문이 다시 나왔네요. 그죠? 자, 여기다가 정답입니다. 대리권 아까 전에 건물만에 한다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는 한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통과됐고, 자, 두 번째 갑니다. 구분 건물로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소유자는 하나의 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 어덱스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여기 오세요. 잠깐만.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오더와이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하나의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자유다 자유아니다 자유. 그래서 시작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가 하여야 한다면 오덱스다 X지. 하여야 한다면 오덱스다 X지. 그런데 할 수 뭐다? 이 말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칠판을 보세요. 괜찮아요. 칠판을 보세요. 지금 우리 몇 번입니까? 7번이에요. 제가 이렇게 적는 거는 내년에 쓸 때 보충 요글자로 써줘야 된다는 거를 미리 적어 놓는 거예요. 내년에. 여러분들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잠깐만. 공시법 시간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를 시험에 낸 거는 3개가 있었어요. 지적법에서 2개가 났고 등기법에서 하나가 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지도 공부를 복구합니다. 복구 기간 중에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지. 축척 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복구하여야 한다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 시작.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는 갖춰 둬야 한다. 둘 수 있다. 시작. 둘 수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네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나오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쉬운 거예요. 이게 집합 건물이거든. 그러면 이게 301호입니다. 그럼 이게 구분 건물이라는 말은 보세요. 이 301호가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바닥과 천장, 외벽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우리 이 강의실이 전부 다 구분 건물입니다. 바닥과 천장, 외벽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구조상의 독립성이라고 이야기해. 그 다음에 이 301호를 가면, 아파트를 가면 101호, 201호, 301호, 401호 출입문이 독자적으로 나 있다, 안 나 있다? 나 있지. 그게 이용상의 독립성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구분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갖추었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일반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그거는 자유다, 자유아니다?
자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에 추가시킬게요. 그거 있어. 그거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입니다. 대리권 등기라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할 수 없다. 오됐다? 잠깐만. 대리권 등기를 하는 건물만이죠. 그러면 대리권이 소유권입니까? 지상전세 임차권입니까? 소유권이지. 맞아요? 네. 그럼 소유권이면은, 칠판을 잠깐 해볼게요. 아까 대리권이 소유권이면은, 이 그림이지. 맞아요? 네. 그럼 아까 전에 이 그림이 일어날 때, 자, 요름에다 무슨 권? 용익권. 여기에 저당권, 소유권 처분의 제한이지. 맞아? 그럼 건물만 소유권이든 저당권 처분의 제한은 안 되지. 그럼 건물만 전세 줄 수는 시작 있다. 그럼 토지만 지상권 설정할 수 시작 있다. 이제 이해했다, 안 했다? 금방 했는데 금방 까먹네요. 그죠? 고려됐어요. 그냥 자꾸 연습하세요. 저걸 자꾸 연습을 하세요. 그럼 없다가 아니고 시작 있다. 모를 때는 그럼 좋다. 요렇게 하세요. 모를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무슨권? 용익권. 무슨권? 저당권, 소유권, 처분의 자. 여러분들 이거는 돼 있거든. 건물만 소유권이든 건물만 저당권, 건물만 가압류 들어올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할 수 시작 있다. 이렇게 된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여기 옵니다.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입니다.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한다. OX다. X. 해당 구조, 그죠? 그럼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여기서 글자는 고칠 수 있는 거는 시험에 낼 때 3개를 낼 수 있어요. 하나는 요게 무슨 부? 토지. 이를 건물로 고치면 안 되지. 여기 무슨 구? 해당구. 이를 표제부를 하면 안 되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거는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신청을 한다, 촉탁을 한다, 직권을 한다, 시작, 직권.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규약상 공용부분 뜻을 폐지한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 이전이다, 소유권 보존이다, 보존. 요거는 외워 있다, 안 외워 있다? 외워 있죠? 대요 작년도 기출문제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다면 규약상 공용부분이라 이걸 전유 부분으로 만들 수 뭐다? 있지. 그럼 요걸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면 요걸 산 사람은 자기 이름 앞으로 무슨 등기한다? 보존. 맞아요? 네. 그럼 요거 이전하면은 X, 보존하면 뭐다? O. 그래 딱 나오는 거예요. 해결 잘했어요. 자, 우리 어려운 거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공서 촉탁은 쉬운 거거든.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